전문가님께서 청약을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을 참 자주 해주시곤 했습니다. 무작정 말씀해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예. 자, 워낙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게 강화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언제 집을 살 거냐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내가 오래 사야 되느냐, 좀 한 1, 2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또 고민들이 많이 해요. 특히 이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집값이 자꾸 안정된다 이런 뉴스를 듣다 보면은 좀 더 떨어지는 시기에 내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내 집 마련 시기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신문에서 했습니다. 전문가 30인한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중에 약 40%가 금년도, 즉 2019년도가 적기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내년도에 적기라고 하신 분이 한 30%, 그 이듬해가 이제 나머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전문가 30인한테 물었을 때 올해가 적기다 한 게 한 40%라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치란 말이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금년이 적기다라고 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무주택자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작년 말에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주택자한테 유리하게 청약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즉 당첨 기회가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청약제도가 바뀌고 작년에 대출제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했던 물량이 분양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렇게 지연돼가지고 2월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년도의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대폭 많아졌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커졌다.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용이해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주택가격 상승 폭이 올해가 좀 적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올해를 갖다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적기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이 되면 바로 로또가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로또가 되는 점을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약자로 HUG, 허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즉 정말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에 가까운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라 하면은 이제 서울 같으면은 이제 전부 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갖다가 주변 아파트 새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분양 가격을 설정하도록 그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양 가격이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 가격을 110%를 초과하면은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분양 보증을 거절하게 되면은 분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저기서 바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주변 새 아파트의 어떤 평균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분양 보증을 해준다면은 이러한 로또 분양이 발생이 안 될 텐데 주변 인근 시세의 평균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약간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새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110%로 해줘도 차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재작년 2017년이죠. 2017년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약 한 평당 개념으로요 224만 원. 그러다 보니까 한 주변 9.4% 정도 낮게, 즉 바로 당첨되는 순간 9.4% 분양 가격의 9.4%의 차익 시세를 안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좀 더 커졌습니다. 자, 작년 8월 기준으로요. 내가 당첨받는 순간 평당 한 577만 원, 즉 약 20.4%의 차익을 갖다가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아파트 청약 통장을 가지고 당첨만 되면 이렇게 차익 실현부터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이런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해소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자, 금년도에 분양 물량도 많아지고 무주택자한테 청약 제도도 유리하고 가격 상승폭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당첨만 되면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가 저도 의견이 동일합니다.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가 왜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하기가 적기인지부터 또 HUG의 분양 보증 제도의 문제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과 또 분양 계획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도 분양 물량이 계획보다 지연돼 가지고 특히 이런 분양 보증이라든지 청약제도 개편하면서 올해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자, 참고로 그 수치를 좀 보면요. 올해, 일단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만은, 72,873가구. 굉장히 최근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높은 수치의 분양 예정 계획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상반기에 한 33,000, 하반기에 약 한 34,0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또 지연될 소지는 다분합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7만 한 3천 가구에서 한 앞에가 5만 가구만 분양을 한다 해도 작년 분양 실적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자, 작년에 어느 정도 분양을 했냐면 서울에서요. 약 한 2만 5,146가구, 즉 약 2만 5천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보다 좀 축소될 소진이 다분합니다. 금년도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5만 가구만 계획이 한 7만 3천 가구지만은 5만 가구만 분양을 한다 해도 작년 분양 실적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넓어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가 뭐 7만 3천, 5만, 2만 5천 이런 숫자를 나열합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일반인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일반 분양이나 특별 공급분은 한 이 수치의 한 20% 내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양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먼저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이 통계에 있어서 약 한 20% 내외가 우리 일반인한테 선보일 수 있는 분양 시행에서 선보일 수 있는 수치된 계획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량이 만약 계획에 못 미치게 되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확실히 늘어날 거라는 사실 챙길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계획된 상반기 3만 3천여 가구 중에서 전문가님이 선정한 주목해볼 만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예. 일단 분양하는 곳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여기만큼은 좀 머릿속에 심어뒀다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좀 권유할 수 있는 지역 몇 군데 선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한두 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분양하는 곳 중에 동대문구 용두동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용두 5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한 823가구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전농동 청량리 4구역, 바로 청량리 역 옆에 있는 거죠. 1,425가구입니다. 특히 65층으로서 초고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 하면은 우리가 향후에 GTX B노선, C노선이 교차합니다. 현재도 교통이 좋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당히 주목할 지역 중에 하나가 청량리 4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년 2월 내지 3월 달에 부양한 것 중에 송파 거여동, 즉 거여 뉴타운에서 2-1구역에서 한 1,94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송파 유래 신도시 A1 6블록에서 494가구인데 여기는 전부 중대형입니다. 따라서 추첨제가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려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 3구역 재개발 지역이죠. 1,116가구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정도에는요, 주로 강남권에서 공급이 됩니다. 주로 강남권에서 공급이 되는데, 서초동에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대단지죠. 1,446가구. 그 다음에 일원동에 대우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173가구. 그 다음에 역삼동에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죠. 개나리 아파트 중에 이제 4차 499가구. 그 다음에 아이언 뉴타운에 아이언 2구역이 있습니다. 1,419가구. 그
그다음에 이제 5월 내지 한 6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게 삼성동의 상하 아파트 2차 재건축이 한 679가구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규모가 있죠. 개포주공 4단지 3,343가구. 그다음에 신림동에 신림 강남 아파트 재건축하는 게 좀 규모가 있습니다. 1,143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의도 구 MBC 사옥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한 454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아시다시피 여의도에는 새 아파트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월별로 우리가 주목할 지역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날짜가 꼭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기 관심 지역을 잘 기억하셨다가 좀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톡에서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계획과 함께 주목할 만한 지역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오늘 강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내 집 마련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세미나는 또 어떤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난데없이, 이게 난데없이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수원시 8달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가 어떤 의욕을 갖고 그만큼 규제가 촘촘해졌습니다. 즉 빠져나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그럼 부동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규제가 촘촘한 시기에 있어서 어떤 부동산 재테크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 1시, 토요일 1시에 진행을 합니다. 특히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1:1 부동산 고민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촘촘해진 규제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